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전기자전거 작업을 하려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게 납땜인데요. 납땜, 회로나 단자, 케이블, 서로 전기가 통하게끔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해본 것이 유튜브 검색인데요. 납땜에 대한 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될지 시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검색창에 납땜 하고 치니까 상당히 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기자전거 납땜이라고 쳐볼까요? 아까보다는 좀 적죠? 위쪽에는 배터리 만드는 영상이 몇 개 보이고, 그 아래는 납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전기자전거 리뷰, 소개 이런 것만 쭉 나오고 있네요. 전기자전거라는 검색어가 포함돼서 그렇겠죠. 제가 만드는 영상은 전기자전거 작업에 필요한 납땜의 기초 기술, 내지 노하우 그런 걸 알려드릴 거니까요. 기존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과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통하는 회로나 단자, 케이블들을 연결하려면 납땜을 해야 하고 인두와 납이 필요하겠죠. 인두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사진에서 보듯이 온도를 미세 조절할 수 있는 고주파 인두기라는 게 있고요. 이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세라믹 인두기. 물론 문방구나 다이소, 철물점 이런 데서 한 5,000원 정도에 파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납도 잘 안 녹고 또 금방 고장 나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니고 아마추어 내지는 이제 전기자전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비싼 고주파까지는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는 세라믹 인두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거는 한 비싸면 4만원, 싸면은 2만원 초반대 이런 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도 2만 몇천 원 주고 공구상가 가서 산 거, 이걸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납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싼 거와 싼 거라기보다는 유연납, 무연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은 들어가 있는 성분의 차이인데 유연납의 성분은 주석 60%, 납 40%. 이름은 납이지만 사실 주석이 더 많이 들어있죠. 무연납은 주석이 95% 이상, 나머지 아주 소량은 구리나 은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무연납은 이름이 납인데 납 성분이 전혀 없죠. 납이 아예 제로예요. 납을 구입하실 때 PB 프리라고 써 있으면 무연납입니다. PB가 납을 뜻하는 원소기호고 프리는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무연납, 유연납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폐기 처리했을 때 땅속에 묻히거나 바다에 버려지거나 이랬을 때 그 납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ROHS라고 해서 그런 규제를 통해서 무연납을 사용한 제품에 한해서 수입을 허가한대요. 그렇다면 무연납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표로 만들어 봤어요. 표를 보시면 유연납이 싸고 무연납이 비싸고 성분이 어떻고 또 인체에 영향 나쁘고 이건 덜 나쁘고 녹는 점이 낮고 높고 작업성이 좋고 나쁘고 표에서 보듯이 무연납은 인체에 덜 해롭다 외에는 전부 단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작업자들은 수출을 위한 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유연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두와 납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인두기를 거치할 스탠드 그리고 팁 클리너. 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두 끝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납땜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인두 끝부분이 이물질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납땜이 잘 안 되거든요. 이때는 스펀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닦거나 아니면 철수세미처럼 생긴 클리너에 쓱쓱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페이스트죠. 플럭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케이블 속선 아니면 뭐 회로 부품 같은 뭐 스위치 이런 여러 가지 금속 부분에 살짝 발라서 납이 잘 스며들게, 뭐 촉진제라고 할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전기자전거 작업하다 보면은 뭐 단자 작업할 때 납이 잘 안 붙거나 케이블을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납이 막 들떠 있고 이러거든요. 그때 페이스트를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실리콘 케이블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페이스트를 안 바르고 납을 한번 먹여볼게요. 어떤가요? 잘 안 되는 게 보이죠? 납이 싹 스며들어서 파묻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번에는 페이스를 묻혀서 다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을 페이스트에 찍듯이 묻히고 손으로 살짝 돌려 감아준 다음에 인두기를 갖다 대고 납을 녹이면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잘 스며들죠. 납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어요. 인두 끝을 납에 대지 말고 납이 녹아붙을 위치에 갖다 대라, 이겁니다. 이건 USB 전원을 만드는 회로기판인데요. 여기다가 납을 녹여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납을 인두기에 갖다 대지 말고 납이 달라붙어야 할 기판, 거기다가 인두 끝을 살짝 대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판 쪽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인두 끝과 기판이 맞닿는 사이에다가 납을 싹 밀어 넣어주면은 이쁘게 스며들듯이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동그랗게 잘 됐죠? 방금 실험한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도 케이블에 인두를 대지 말고 기판에 조금 전에 녹여붙은 그 납을 지그시 눌러서 녹인 후에 케이블을 슬며시 갖다 대세요. 이렇게요. 깔끔하죠? 보기에 깔끔해야 전기도 잘 흐르고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